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는 날도 오네요. 결혼을 하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고단한 삶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하여 식당 운영을 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며 회사를 꾸려가셨는데 그 덕에 저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이에요. 소개팅 자리에서 전 남편의 모습은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후 저를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알게 되면서 저희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는 누군가 물려받아야 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적임자로 판단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회사로 자꾸 저를 부르셔서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내심 하나뿐인 사위라고 장인어른의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은 제가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장인어른 회사 출퇴근하면서 집안일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미안해 자기야. 원래 하루 4시간만 배우기로 한 건데 점점 시간이 늘어나네. 내가 시간 조정해 볼게. 아니, 장인어른도 그렇다. 회사 운영은 보통 남자가 하는 거 아닌가?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이렇게 떡하니는데 왜 나를 안 쓰시고 너한테 그러신대? 참. 자기 혹시 우리 아빠 회사 다니고 싶었어? 그럼 이번에 직원 모집 예정이던데 이력서 한번 내볼래? 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다. 말을 말자. 내일부터는 집에 미리 좀 와 있어. 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기분 별로야.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는 좀 일찍 끝내달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제가 회사 일을 배우는 걸 불평했습니다. 거기다 처음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와서 저를 찾았는데 언젠가부터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았고 연락도 안 되는 날이 늘어났죠. 저도 회사 일을 배우러 다니느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랑 얘기도 거의 안 하고 핸드폰을 붙들고 사는 것도 이상했고요. 툭 하면 나갔다 온다고 하고 아니면 말도 안 하고 나갔다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주말인데 우리 모처럼 외식 좀 할까 했더니 새벽부터 나간 거야? 나 지금 중요한 거래처 왔어. 오늘 주말이니까 미영이 너도 좀 쉬든가. 나 바빠 끊어.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 아시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저도 회사 일로 바빠서 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영아, 어떡하니? 아빠 쓰러지셨다. 네? 아니, 왜요? 아니, 지금 갈게요. 병원 어디예요?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전화가 왔고 병원에 가보니 아빠는 응급수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듣기로는 회사 직원 중 오래 일하셨던 한 분이 회사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해서 당장 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아빠가 쓰러지셨던 건데 회사도 문제지만 아빠도 걱정이었고 이럴 때 남편은 어딜 갔는지 연락도 안 되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뿐인 사위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얼굴 한번 비추질 않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내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다고 안내 메시지만 나올 뿐 남편의 목소리는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50통은 걸었을까요? 그러다 아빠가 수술이 끝나셨고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경과는 지켜보자고 했으나 다행히 수술도 잘 된 것 같으니 마음을 놓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회사도 문제고 이 남편이란 작자도 연락이 안 되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가서 좀 씻고 옷도 챙겨오신다고 먼저 일어나셨고 저도 집 정리 좀 해야겠다 싶어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당신? 내가 전화하는 거 몰랐어? 전화했었어?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네. 어디 보자. 아니, 무슨 전화를 50통씩이나 해?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쓰러지셔서 수술받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회사는 지금 문 닫기 직전이고. 아니, 회사가 왜 문을 닫는데? 회사 매출도 좋지 않았어? 여보, 회사보다 우리 아빠 건강을 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아버님은 어떠신데? 수술받고 괜찮으신 거야? 근데 회사는 대체 왜? 말할 기운도 없다. 얼른 옷 입어. 나 대충 집 치우고 다시 병원 갈 거니까 따라 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며. 어차피 지금 가도 면회 못할 텐데 깨어나시면 가지 뭐. 당신도 좀 쉬지 그래? 당신 어쩜 이래? 됐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는 집 청소를 대충 해놓고 옷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까지 봐야 마음 편히 집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름 정도는 엄마와 교대로 병원에서 생활했고 집에 잠깐씩 들르는 날은 남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아빠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다행히 저도 엄마도 알아보셨어요. 회사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아빠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냐? 근데 차서방은 어디 갔고? 아빠 차서방 요즘 일이 바빠서 야근하느라 집에서 좀 자라고 했어요. 내가 시간 내서 병원에 오라고 할게요. 회사 일하는데 그냥 둬.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 일어나셨으니 천천히 보면 돼. 차서방 바쁠 텐데 신경 쓰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저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셔서 저도 끝내 속사정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실 거고 아빠는 건강회복이 우선인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병원 생활을 한 달 이상 정도 더 하시고 나서야 집으로 오실 수 있었고 저도 한시름 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못 볼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저희 집에서 모르는 여자와 제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들키면 보통은 놀라지 않나요? 헌데 저희 남편은 얼마나 뻔뻔했는지 아세요? 미영이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오빠, 저 여자 누구야? 부인? 아니,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낮에 거기다 딴 여자까지 끌어안고? 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나 받고 거기 사인하든지 도장 찍든지 해. 이게 뭐야? 이혼 신청서? 진작에 너랑 나 사이는 끝난 거 아니었냐? 너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말고 우리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자. 깨끗하게 끝내자. 끝내다니? 뭘?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해? 너 맨날 집구석에 없지 나는 빈집에 들어오는 거 좋은 줄 아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밖으로 도니까 나도 어쩔 도리가 있냐? 기가 막혀서.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진짜 안 됐다. 남편의 어이없는 말도 모자라 상간녀도 옆에서 거드는데 정말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빠 아프신 거 알고 있고 회사까지 망한 거 알면서 하나뿐인 사위가 이래도 되나요? 남편은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도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결국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혼은 더더욱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살면서 더한 일도 있을 텐데 바람 피운 거 이번이 처음이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얼굴 뵐 자신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은 못 해준다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욕심이었을까요? 제가 이럴수록 남편은 더 강하게 나왔고 어느 날은 집에 와서 빨리 도장을 찍으라며 집안 물건을 부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온통 널브러진 살림들을 보며 이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나둘씩 치우며 눈물이 흐르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댁에 전화해서 홀로 계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지 않냐는 황당한 얘기만 하실 뿐 저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 하나 없이 온전히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지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는 좀 산다는 집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어리기도 했고 예쁘더라고요. 거기에 돈도 있다면 어떤 남자가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조건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오래 못 만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자서 별별 생각을 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 제가 도장을 계속 찍어주지 않자 남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상간녀까지 함께 작정하고 말이죠.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위자료 준다고! 왜 이래 진짜! 우리 깨끗하게 좀 끝내자, 어? 그러게 구질구질하네 진짜.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뭐 어려워요? 시간 아깝게 이게 뭐람? 넌 빠져. 뭐라고? 빠지라고? 오빠, 얘 말하는 것 좀 봐. 나 이런 대우 받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박명, 너 이 사람 누군 줄 알고 그따위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누구시길래 내 앞에서 이 여자 편을 드는 거야? 그렇게 대단해? 대단하지. 아주 귀하신 몸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도장이나 찍어 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은 부부인데 제 앞에서 다른 여자 편을 들다니요. 제 눈에는 그저 상간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추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날도 끝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디 조용히 돌아갈 사람들인가요? 한바탕 남은 살림마저 다 집어던지고 부수고 나가더라고요. 그 상간녀까지 합세해서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 아래층에서 사람들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창피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아니, 제가 더는 고민하지 않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바로 상간녀의 행동이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여기가 차우석 씨 처가댁 맞나요? 맞는데 누구세요? 그럼 문 좀 열어주세요. 호석 씨 애인인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누구라고? 일단 문 좀 열어봐.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호석 씨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어서 일이 참 곤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라니? 우리 미영이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애들 싸운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당신은 누구요? 저 호석 씨 애인이에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해줘야 식을 올리든 하죠. 무슨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구질구질하게 참. 아니, 뭐요? 여보, 안 돼요. 진정해요. 이봐요, 아가씨. 왜 하필 유부남을 만나요?
더 좋은 조건 가진 남자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냐고요? 그걸 왜 제가 말해야 돼요? 그냥 좋으니까 만나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혼 도장 좀 찍으라고 얘기하세요. 그 댁 딸한테요. 시간 지체될수록 좋을 거 없는데.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상간녀가 뻔뻔하게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뭐 당연히 남편이 말해줬겠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을지도 모르고요. 사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가서 말해야지 어떻게 상간녀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의지로 이런 행동을 했든 저희 엄마 아빠는 이날 잠 한숨 못 주무셨어요. 저도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영아, 차서방 바람 피웠니? 너 알고 있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이리 줘봐. 미영아, 집으로 와라 빨리. 저는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누워 계셨고 엄마가 울면서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나 이혼 못해. 누구 좋으라고? 대체 내가 왜? 알아. 네가 이혼해주면 차서방, 아니 그 인간은 그 상간녀랑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이혼 안 해주면 네 인생은 소중하지 않아? 엄마.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잠깐일 수 있어. 하지만 한 번 바람 피우면 두 번은 어렵다디? 그리고 우리 딸 두고 딴 여자한테 눈 돌리는 사위? 나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어. 그 여자 줘버리자, 응? 미영아. 내 딸 미영아. 이건 아니다. 헤어져 당장. 엄마 아빠 모두 제 인생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냥 놔주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빠는 큰 수술도 받으시고 이제 겨우 회복하고 계신데 이런 일로 다시 쓰러지실까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 의견 듣기도 하고 저 역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친정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얼굴을 보니 너무 큰 욕심이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제 인생도 소중하지 않냐고 했던 그 말씀이 자꾸 맴돌았고 그래서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이혼 서류 가지고 오라고요.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받고 말도 안 듣던 사람인데 이 문자에는 바로 답장을 하고 집으로 왔더군요. 야, 너는 진작 도장 찍었으면 될 일을 자꾸 오라가라 해 짜증나게. 도장 준비했냐? 그래, 이혼하자. 너 나한테 위자료 준다고 했지? 나 그거 받을래. 받을 거야. 줄 거 다 줘. 그리고 나 상간녀 소송할 거야. 그렇게 알아. 소송? 그래, 해. 해봐. 어디 무서운 줄 아냐? 너 상간녀 소송이 쉬운 줄 아냐? 세상 물정 모르지? 참. 야, 시끄럽고 도장 빨리 찍어. 나 바쁘거든? 왜? 도장 찍고 그 여자 만나러 가냐?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자, 이거나 받아. 저는 그렇게 바닥으로 던져진 구깃구깃한 이혼 신청서를 펴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날 바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으나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제정신에 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와 저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고 엄마 아빠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미영아, 잘했다. 너한테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하구나. 아빠 무슨 소리 하세요. 아빠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나 충분히 도움되고 있어요. 근데 회사 직원들 밀린 급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집이랑 차 처분하고 재산 어느 정도 정리했다. 집이야 작은 평수로 이사가고 다행히 직원들 급여 문제 없어. 회사야 다시 살리면 되는 거고.
우리 미영이한테 미안하기만 하다. 아빠는 내내 눈물을 보이셨고 저는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꼬박 1년을 허송세월하며 보냈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사실 오래 일궈온 회사여서 아빠도 미련이 많으셨고 저 역시 일을 많이 배우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걸까? 자꾸 원망만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날이 되었고 엄마가 집으로 저를 불러 생일상을 크게 차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식당이었어요. 매일 먹던 밥인데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으셔서 제가 학생 때부터 우리 반찬 가게 하자고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그 꿈을 실현시킬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회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자신 있는 걸 찾자니 엄마 레시피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죠. 엄마, 진짜 된다니까?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 내가 엄마 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 좀 봐. 이 정도 음식이야 누군들 못해. 이걸로 동네 작은 반찬 가게도 장사 안 되네요. 진짜 나 좀 믿어봐. 나 사업고생 머릿속에 다 있어. 나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놀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보,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는데 당신 음식 맛없는 게 있었던가? 도전해보는 거 난 찬성입니다. 거봐 엄마. 잘 좀 생각해봐 주세요. 네? 응? 엄마. 아우 정말 둘 다 왜 이러실까? 난 싫어. 아니 못해. 그렇게 하루하루 엄마를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상간녀랑 해외여행 다니면서 엄청 잘 산다는 그런 듣기 싫은 소식이었죠. 제가 상간녀 소송도 했는데 그 둘은 신나기만 한가 보네요. 소송 후 그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를 받았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0만 원. 근데 처음부터 돈 받을 생각에 소송한 건 아니라 액수는 상관없었지만 씁쓸하더군요. 그 둘의 불행을 받더라면 제 속이 후련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겠죠?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둘은 여전히 행복해 보여서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 한켠이 아픈 건 당연했어요. 왜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건지 자책만 하게 됐죠. 결혼이 파탄난 건 정말 온전히 나만의 책임일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 다잡고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엄마를 더 설득하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아무 곳에도 정착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어느 날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네요. 미영아, 해보자. 네 말대로 반찬 가게든 식당이든 해보자고. 정말? 엄마 정말이야? 이 진짜 할 거면서 왜 이렇게 튕겼던 거야? 그럼 나 매장 알아보러 다녀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서둘러. 같이 다녀보자. 혼자 말고 우리 같이. 그럼 당연하지. 아빠도 시간 내 셋이 같이 다녀. 난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 안목을 믿어보겠어요? 아마도 전 남편의 소식으로 제가 더 속상해하는 모습을 엄마는 더는 보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와 사업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죠. 아니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잘 사는 모습 일부러 보여주는 거 그건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은 하기로 했는데 엄마와 저는 반찬 가게를 하느냐 식당을 하느냐 고민이 컸어요. 둘 중 뭘 하더라도 자본은 필요했고
실패했을 때 손실도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음식 솜씨를 생각하면 저는 둘 중 뭘 하든 성공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식 식당을 차리기로 결정 후 가게를 알아보고 메뉴 선택부터 정말 공들여 사업 구상을 시작했죠. 제가 제일 탐났던 레시피는 엄마의 곰탕이었거든요. 이 곰탕을 두고 반찬 가게로만 사업을 하기엔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식당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이미 해보셨던 아빠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는데 식당의 위치나 음식 가격대, 그리고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 정말 구체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 기간만 6개월 정도 걸렸고 삼청동의 한 골목가에 엄마와 제 이름을 한자씩 따서 만든 식당 간판도 내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 그리고 전 남편이 준 위자료의 대출까지 받아서 완성한 식당이라 사실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망하면 안 된다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간 식당이었죠.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던 거 있죠? 오픈 날부터 문전성시. 정말 손님들 입소문이 무섭더라고요. 저희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해서 광고비는 많이 쓰지 않았는데 입소문으로 별 5개 주는 손님들도 많았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몸은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던지 매일매일 이렇게만 바빴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고생 많았다. 진작에 시작할 걸 그랬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거봐, 내 말 들으니 이렇게 잘 되잖아. 엄마도 고생 많았어. 나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아빠 회사 일 배울 때처럼 뭔가 열정도 가득하고 잡생각도 사라지고 나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미영아. 아빠 도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말해주고. 알았지? 저희 세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서 정말 한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급스런 내부 인테리어에 맛있는 엄마 레시피까지 더해져서 입소문에 외국인 손님도 늘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죠. 유명 유튜버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음식 먹는 모습 찍어가고 그것도 엄청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빠가 중요한 약속을 저희 식당으로 예약했다고 하시면서 저를 손님이 계신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보니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누군지 여쭤보니 아빠가 회사 운영하실 때 오래 거래했던 회사의 대표셨더라고요. 젊어 보이셨고 깔끔한 외모의 첫인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날은 잠깐 인사만 드렸는데 종종 아빠 없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며 사업에 관해 조언도 해주시고 자꾸만 호감이 가더라고요. 별다른 약속이 없음에도 잠깐 들러서 커피 한 잔 주고 가거나 할 때가 있어서 이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봤는데 제 인생에 또 결혼이라는 게 있을까 싶어 혼자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했고 엄마가 선 좀 보라고 해도 일체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 나니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빠가 소개해 주신 분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호감이 들었고 또 일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무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저희 식당은 점점 규모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는데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고 웨이팅도 길어지다 보니 주변 상가에 민폐가 되는 날도 많아 식당 뒤쪽 공터를 사서 별채 하나를 더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채까지도 손님들로 꽉 찬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맛집으로 소문난 저희 식당이 방송사에서 연락을 받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네, 영은 한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방송국인데 혹시 식당 촬영 가능한지 연락드렸습니다. 동네 맛집만 찾아다니고 있고 저희 프로 아나운서가 직접 방문해서 식사할 예정이고요. 저희 식당을요? 맛집으로 소문난 건 맞긴 한데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인지 사실 잘...
저희가 이미 카메라 없이 방문해서 식사해보고 결정한 사안이에요. 아, 언제 다녀가셨어요? 저희야 촬영하는 거 상관없어요. 홍보도 되고 좋은 일이죠. 그럼 오케이 하신 걸로 알고 정확히 일정과 시간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방송에 나올 만한 맛집이야 정말 많고 운영한 지 몇십 년은 되어야 TV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라서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식당을 촬영한다니. 한편으로 너무 좋고 신났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좋게만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촬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실제 촬영 날 저는 너무 부끄러워 직원들만 인터뷰에 응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잠깐만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송사에서 음식 촬영 후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TV에 방송이 되었는데 방송 이후 전화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더 대박 나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인터뷰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전 남편이 이 방송을 보고 저희 식당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방송 촬영 거부하는 건데 말이죠. 이런 복병은 정말이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오랜만이다.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야, 내가 못 올 때 온 거냐? 인사라도 받아라 좀. 그렇게 연락 뚝 끊더니 3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슨 인사를 받으라 말아야. 영업방해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서운한 애 반응이 TV에서 이 식당 나오는 거 보고 찾아왔구만. 너 일하는 모습도 보이길래 얼굴이나 보러 왔더니 오늘은 그냥 간다. 수고해라. 갑자기 전 남편을 식당에서 마주하니 너무 놀랐는데 행색이 영 그렇더라고요.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저와 같이 살 때보다 얼굴빛도 좋지 않고 그랬어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 전 남편은 또 저희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나 오늘은 밥 먹으러 왔다. 뭐가 맛있어? 추천 좀 해줘봐. 아니,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왜 하필 여기야? 당장 안 꺼져? 미영아, 이렇게 매몰차게 굴 거 있어? 나 밥 먹으러 온 거야. 나 손님이라고. 그 여자는 어쩌고 혼자 왔어? 누구? 아, 그때 걔. 말도 마라. 걔 돈 많다고 나 꼬시더니 알고 보니까 빚도 많고 만날 때마다 명품 사달라고 조르는 통에 다 정리했어. 상간녀 소송 당한 걸로 어지간히 들들 볶아야지. 진짜 귀찮아서 다 끝냈다. 아주 깨끗하게. 이게 네가 바라던 거였잖아. 그치? 나 잘했지? 이제 된 거지? 어? 참,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헛소리 작작하고 빨리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야, 야, 무슨 경찰을 불러. 알았어. 나 지금 일어나잖아. 대신 다음에 오면 밥 주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불이 나게 나간 전 남편은 다음에 또 온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건지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과 마감을 하고 있던 중에 식당 문이 열리더니 전 남편이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겠어요? 미영아, 퇴근 시간 아직 멀었어? 야근 수당은 많이 주냐? 뭐 이리 퇴근이 늦냐? 너 간 거 아니었어? 설마 여태 기다렸니? 너 이러고 사는 거 짠해서 그래. 저번에 너 보고 간 뒤로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언제까지 식당에서 알바나 하고 살 건데. 나랑 다시 시작하자, 미영아. 내가 너 알바 안 하게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 우리 전에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때 좋지 않았어?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를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식당의 대표라고 밝히고 싶지도 않아서 최저시급 얘기하며
저녁에는 수당 더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그만두라고까지 하는 전 남편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다 얘기해버릴까 하던 순간 대표님, 주방 마감했는데 퇴근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어서 퇴근하세요. 대표? 네가 여기 대표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됐고, 빨리 나가. 직원들 보기 창피하니까 빨리 꺼지라고. 아니 지금 저 직원이 너보고 대표라고 한 거 맞지? 그럼 여기가 네 거라는 거야? 그래, 여기 내 식당이야. 우리 엄마하고 같이 일군 식당. 됐니?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어? 그리고 앞으로 제발 찾아오지 마. 정말 경찰 부를 거니까. 일단 알겠다. 오늘 늦었으니까 그만 가볼게. 나 다시 온다. 그렇게 전 남편은 늦었다며 돌아가더니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찾아오지 않겠다 싶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고 식당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전에 아빠가 소개해 주셨던 거래처 사장이라는 분과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결혼 얘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초혼이지만 저는 재혼이라 조심스러웠는데 가족끼리 조용히 식을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나타나는 통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전 남편이 저희 식당에 다녀간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니 식당 앞에 떡하니 서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여러 번 묻고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다. 지난 일은 다 잊고 나 받아주라.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봐. 진짜 행복했었잖아. 어? 나 그 여자랑 정말 다 정리했어. 그래, 우리 그렇게 좋아했으니 결혼도 했고 말이야. 그런데 너는 바람도 피우고 우리 부모님한테 못할 짓도 했잖아? 근데 지금 널 받아주라는 말이 쉽게 나오니? 그리고 정리는 무슨 정리? 이제야 정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대? 그래서 내가 지금 무릎 꿇었잖아.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진심인 거 몰라?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올 사람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망신당하기 싫으면. 누군데? 너 혹시 나 말고 만나는 사람 있어? 어? 그런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찬물 한 바가지 퍼와서 전 남편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자꾸 식당에 찾아와서 이러는 게 너무 싫었고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에이,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정신 차리라고 뿌린 거야. 빨리 안 가? 다신 찾아오지 마. 미영 씨, 오늘 빨리 퇴근했네요. 저 커피 좀 사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괜찮아요. 방금 나왔어요. 저도 얼른 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은 누구... 저 미영의 전 남편인데 누구시... 사장님! 아니, 차 대표가 여긴 무슨 일로... 서로 아는 사이예요? 미영 씨, 제가 거래하고 있던 회사 대표예요. 차 대표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에요. 네? 미영아, 나 이만 간다. 나중에 연락할게. 전 남편은 창피했던지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전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 남편과 왜 헤어졌는지 정도는 말해줘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지난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빠와도 친분이 있던 분이라 사실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 보니 제 전 남편이 누군지 알고는 분노를 멈추지 못하더군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정리하고 작은 회사 하나 차리며 그럭저럭 돈벌이하는 모양이었는데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거래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거래를 이어나가는 상황도 좀 웃기죠. 미영 씨, 나 할 말 있는데 퇴근하고 시간 좀 내줄래요? 그럼요. 오늘은 좀 일찍 마쳐볼게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퇴근하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미영 씨 전 남편을 보고 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알 거 다 아는 사이인데 과거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모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차 대표, 아니 미영 씨 전 남편 회사에 거래 중지 통보했어요. 사실 그 회사 아니어도 저는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많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일을 그르치면 안 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했어요. 저 때문에 일적으로 손해보시고 그런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전혀요. 근데 왜 전 남편이 자꾸 미영 씨 식당에 찾아오는 건지 물어봐도 돼요? 말하기도 창피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그러네요. 제가 매몰차게 굴어도 자꾸 와요. 거기다 바람 피웠던 여자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하면서 애처럼 구니 저도 답답해요. 식당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다 한들 안 찾아오겠어요? 그렇네요. 미영 씨, 우리 빨리 결혼해요. 어차피 할 결혼이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도 거래 끊었으니 일적으로 엮이는 일도 없고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식을 앞당겼습니다. 물론 너무 급하게 한 건 아니고 어차피 결혼 얘기가 오가던 차라 소소하게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 식을 치렀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도 정말 가까운 친구 아니고서는 제가 재혼한 사실을 몰랐죠. 그렇게 제2의 삶을 살아가던 중 전 남편이 한 번 더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까지 마셔서 잔뜩 취한 채 말이죠. 야, 너 나한테 이래도 되냐? 어?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안 되냐고, 어? 여기 내가 일하는 직장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멀쩡할 때 올래? 여기 손님들도 많아. 아니,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난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그 남자친구지 뭔지가 내 회사랑 거래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끊어서 나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책임져. 책임지라고! 전 남편은 막무가내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마침 부모님이 식사하러 식당에 와 계신 터라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미영이가요, 분명히 3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고 돌아오니 만나는 남자도 있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 나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했었지. 그런데 끝내 이혼 서류 내민 게 누구였지? 그땐 내가 돌았었나 보지. 아유 몰라. 다시 합치자. 미영아. 자네 그만하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남의 영업집에 와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경찰까지 불러야 집에 돌아갈 텐가? 네, 부르세요. 저 여기 있을 겁니다. 미영이가 남자친구지 뭔지 헤어지고 나 받아준다고 해야 집에 갈 거니까 그런 줄들 아세요. 아유, 한숨 자야지. 그렇게 전 남편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구석에 가서 잠을 자더군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새벽 3시까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제 남편도 걱정이 되어 식당으로 찾아왔고요. 이 모든 광경을 다 알게 된 거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만 더 기다렸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생각이었는데 전 남편이 일어나더니 머리가 아프다면서 엄마 곰탕을 찾는 거예요. 아, 속 쓰려. 미영아, 나 곰탕 좀 해장하게 얼른 내와. 먹으면 집에 조용히 갈 거니? 이보세요. 지금 제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곰탕이고 뭐고 빨리 나가세요. 와이프? 참, 내 와이프였는데 무슨 헛소리?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저희 결혼했고 이제 법적 부부입니다. 이제 식당 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니 그리 아십시오. 호라, 너희 둘이 짰냐? 장모님 장인어른 지금 저 내쫓으려고 이러시는 거죠? 진짜 결혼했어요? 언제요?
얼마 전에 결혼식 올렸고 혼인신고도 마쳤네. 미영이 남편이니 말 조심하게 자네. 그리고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네.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나가려고 일어선 게 아니라 제 남편 멱살을 잡으려고요. 그러더니 주먹으로 제 남편 얼굴을 한 대 치려고 하는 순간 미끄러지며 방 밖으로 나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대 맞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영업방해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저희 가족도 모두 경찰서로 향했죠. 그런데 정말 전 남편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 상간녀. 아직 정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서에 끌려가자 보호자랍시고 그 상간녀가 등장했는데 황당한 말을 뱉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연락 없더니 왜 갑자기 경찰서야? 야, 네가 여길 왜 와? 누가 연락한 거야? 경찰서 전화 받고 오는 거야. 내가 오빠 보호자잖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인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제가 TV에 나오니 궁금하게 돼서 식당에 들렀던 거죠. 전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몇 번이나 보러 왔다가 연애할 때 마음이 생겨났는지 계속해서 잘해보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식당 대표인 걸 알고는 전 남편이 상간녀를 배신하기로 맘먹었던 거였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러면서 제 앞에서 다 정리했다고.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니 전 남편은 더 눈이 뒤집힌 거고요. 경찰서에서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혼하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데 저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은 더 이상 그 꼴 보기 싫어서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전 남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차 대표 그 사람 얘기 다신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내가 거래중지 통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는 들었는데 지난번 경찰서 일이 소문이 났는지 다른 거래처도 거래 안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자업자득이죠 뭐. 정말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 속 시원하네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 돌아섰으면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씁쓸하긴 해요. 근데 난 이제 그 사람하고 뭘 하고 살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난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뱃속 아기랑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할래요. 뱃속 아기? 당신 아기 가졌어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6주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하더던데요. 알았어요. 집안일 이제 내가 더 많이 하고 식당도 직원들한테 맡기고 그래요. 알았죠? 저에게는 이런 소중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천사가 찾아와줘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는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 남편의 인생이 너무 안 됐긴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더욱 소중하기에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밝게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